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골을 넣지 않고도 빛나는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노팅엄을 3대1로 꺾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홈팀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가 백포를 구축했고 중원은 비수마, 사르, 이선에는 베르너, 메디슨, 존슨이 포진했으며 최전 방원톱은 손흥민이 맡았습니다. 두 팀은 전반까지는 의외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상대 자책골로 기선을 잡았지만 노팅엄도 빠른 역습을 앞세워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함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감하게 미드필더 2명을 교체했고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후반 8분 만에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손흥민이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옆으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이후 판더펜이 환상적인 왼발 대포할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9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 1위 그룹을 한 개 차로 추격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포로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스코어를 3대1까지 벌렸습니다. 경기 내내 골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에만 치중하던 손흥민에게도 득점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후반 40분 손흥민의 왼발 슈팅이 셀스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를 튕기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이후 손흥민도 적극적인 골 사냥에 나섰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풀타임 활약 속에 3대1 승리를 지켜낸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제치고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8위에 그치며 유럽 대항전 출전에 실패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 후 환골 탈퇴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해리케인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손흥민의 존재감 때문이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주장완장을 차고 맞이한 올 시즌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며 토트넘의 확실한 에이스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공격 포인트 페이스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토트넘과 국가대표를 오가며 6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 지난 30라운드 루턴타운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안긴 데 이어 이번 32라운드에서는 노팅엄을 맞아 판더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특성은 이타적인 플레이가 짙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상대 수비의 견제가 심해지자 패스를 통해 분산시키거나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주력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더구나 도움 1개를 추가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에서 15골 9도움을 기록하게 됐고 시즌 10 달성에 1도움을 남겨뒀습니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11골 10도움으로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10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2020-21 시즌에도 17골 10도움으로 2연속 두자릿수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올 시즌 도움왕 경쟁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움 9개의 손흥민은 페드루 네투, 모하메드 살라, 콜 팔머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절정이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득점을 기록한 수비수 판더벤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가 공을 잡았을 때 미리 생각했다. 소니가 나에게 공을 주면 나는 그냥 소니처럼 강하게 슈팅을 때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날아가는 공을 보고 든 생각은 하나였다. 골 세리머니였다.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을 보면 문전 앞에서 드리블을 펼치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수비 2명이 붙을 때를 기다렸다가 손흥민은 오른쪽으로 주는 척하면서 각도를 틀어 왼쪽으로 패스를 넘기는데요. 자세히 보면 시간을 끄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 판더펜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득점 능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판더펜이 머릿속으로 슛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수비수인 판더펜이 망설임 없이 반박자 빠른 왼발 슈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이 시간을 끌고 수비를 몰아준 덕분입니다. 인터뷰에서 소니처럼 슛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미 예전에 훈련할 때부터 약속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리더십이 수비수도 득점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날 좋은 장면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손흥민은 팬 투표로 뽑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도 손흥민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에게 판더펜, 티모 베르너, 불리엘모 비카리오 등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간결한 패스로 판더펜의 골을 도왔다. 또한 전반에는 상대의 자책골이 나오는 장면에서 베르너가 크로스할 수 있게 힘을 더했다. 슈팅 장면도 위협적이었지만 상대 골키퍼에 막혀 2차례 득점에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요.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전방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면서도 판더펜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화제가 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클럽 주장이자 토트넘이 레전드 손흥민을 위해 하다하다 이제 사물놀이를 준비하는 정성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한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음악인 사물놀이가 펼쳐졌는데요. 총 3명의 연주자들이 복식을 갖춘 채로 그라운드에 나왔고 사물놀이를 구성하는 4개의 악기 중 꽹과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북, 장구, 징을 들고 나온 이들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팬들 앞에서 사물놀이를 선보였습니다. 사물놀이가 펼쳐지는 동안 경기장 전광판에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모은 스페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물놀이는 손흥민과 한국 팬들을 위한 무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행사를 준비한 이유는 손흥민이 최근 구단 역사에 이름을 새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최근 구단 통산 400경기 출전과 160호골을 달성했습니다. 1882년 9월에 창단해 142주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 역사 속에서 400경기 출전을 달성한 건 손흥민을 포함해 14명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기록의 주인공으로 토트넘 역사에 남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이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한 레전드에 대해 경의를 표하자 손흥민은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구단의 이벤트에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승점을 60점으로 늘리며 에스턴 빌라를 끌어내리고 4위로 올라섰는데요. 두 팀 모두 승점이 같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4위를 차지하자 선수들은 물론 팬들도 흥분했습니다. 사물놀이패의 뜻밖의 등장에 중계 영상을 보고 있던 국내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국에서 사물놀이라니 진짜 대박이다, 런던이 아니고 상암 같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간 계약 만료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영국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재계약 협상이 난항이라도 겪으면 해리케인이 그랬던 것처럼 별별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 더부트룸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오랫동안 토트넘 구단을 위해 여러 좋은 일을 해왔지만 일부 결정에 대해서는 종종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여름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케인을 이적시켜야만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내년 6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만약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손흥민은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을 마친 뒤 자유계약 신분으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나는 대가로 이적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팀의 주장으로 선임돼 팀을 잘 이끌고 있는 데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니 토트넘 입장에선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선수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올여름 케인의 대체자를 영입하는 게 아니라 측면 자원을 영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역시 원톱 손흥민이 존재감이 깔려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아 최고 스타이자 월드클래스 공격수인 손흥민의 상황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이적료는 물론이고 손흥민에게도 엄청난 연봉 등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리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칫 손흥민이 떠나지는 않을까 영국 현지에서도 불안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타폴로지에 따르면 손흥민의 현재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으로 팀 내 1위지만 EPL 전체를 돌아보면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에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주급을 받는 선수가 6명, 첼시엔 5명이나 있는 등 EPL 전체로 보면 손흥민의 주급 순위는 30위 정도입니다. 케인의 경우 토트넘을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주급이 2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얼마를 제시할지, 손흥민은 토트넘에 계속 남을지 한국 팬들 못지않게 EPL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